자, 지금 보신 파일은 이제 제가 아직 드리지 않았던 파일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서 같이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코딩을 한번 해보, 이런 개념이구나. 이런 내용들도 일단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앞전에 했던 내용들 중에서는 이제 여기 부분에서 토요일날 제가 드린 영상에서는 아마 여기 H1만 플롯 처리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다른 분 한번 해보세요 하고 급하게 이제 끊었어요. 뭐 이제 다른 수업도 연관이 있다 보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빨리 끊기는 했는데 사실 여기는 이제 한번 해보시는 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끄는 것도 있죠. 자, 그래서 요 부분부터 진행을 할 건데, 자, 일단 오른쪽에 어떻게 했는지 아직 처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이즈와 내용들 한번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내부에 여기 보시면 클래스 내비게이션이라고 하는 아이가 있는데 이 내부에다가 li라는 요소를 담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li를 담는다는 얘기는 li라고 하는 요소 자체는 only li 태그만 쓸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모가 ul이라는 아이로 감싸줘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어쩌면 이 클래스 내비게이션이 ul일 수도 있고 또는 이 클래스 내비게이션 내부에 ul을 따로 만들었을 수도 있어요. 그거에 대한 언급을 따로 안 했어요. 그런 걸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다음에 이 아이들은 단순하게 이 상태로 끝이 아니라 사실은 클릭했을 때 페이지를 이동하는 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는 다시 A라고 하는 앵커, 클릭했을 때 페이지를 이동한 요소도 같이 내포가 되어야 한다. 이런 얘기가 있죠. 자, 이것도 해볼 겁니다. 자, 그러면서 각각의 사이들은 자, 전부 다 이렇게 다닥다닥 붙어 있으면 안 돼요. 요거 이제 뭐 시각적으로 제가 만든 것도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 요 사이 내부들은 조금씩 더 간격을 주고 제작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 여기까지 아마 제가 잘을 드린 상태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만드셔야 되는 아이들은 좀 전체적으로 살짝 바꿔야 됩니다. 자, 요건 이제 요건 이따 얘기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보셔야 되는 거는 각각의 조금씩 어느 정도 공간을 만들어 주고 조금씩 변경을 좀 해주셔야 되고 그 전 헤더라는 이름을 주었다면은 조금 이름을 바꿔서 하시는 거를 이제 진행을 해볼 겁니다. 뭐 사실 이름 바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조금 이름을 바꿨을 때도 찾아가야 되는 것들 왜 이렇게 바꿔야 되는지 뭐 이런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사실은 이름 안 바꾸고 그냥 해도 관계는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또 보셔야 되는 것들은 위에를 공간 바꾸고 정리를 했던 것처럼 그 아래에 있는 내용에서도 각각 공간을 좀 조정을 해서 여러분이 웹페이지 짤 때 실제로 다닥다닥 내용이 붙지 않고 좀 처리가 되게끔 이런 식으로 좀 작업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그런 내용들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일단 요 정도까지는 일단 만들어 놨고요. 결론 두 개밖에 안 되긴 하지만 이 개념을 가지고 우리는 더 많은 것들을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내용들을 진행하기 앞서서 자, 요약 먼저 얘기를 하고 할게요. 자, 앞전에 파일에서도 아마 넣어드린 거 있을 텐데 일단 웹페이지 최초 인지하는 파일이 인덱스다. 그리고 HTML과 CSS와 자바스크립트 아직 자바스크립트 자체는 뭔지 모른다고 하더라도 각각의 파일들은 다른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파일을 통해서 생성하고 연결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디자인 파일과 코딩 파일 같은 것들의 전체의 큰 형태부터 그냥 단순하게 세세하게 위에서부터 쭉 차고 내려가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큰 틀부터 작업하시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기도 하고 내가 시스템을 제작할 때 변경해 내는 것들을 좀 더 쉽게 제작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서 플롯이라든가 마진, 아직 마진 배우지 않았지만 이런 각각의 기능들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알아야 한다. 그리고 여백 사용할 때 오늘 할 거죠. 마진, 패딩이라는 것을 쓸 거예요, 오늘. 이런 것들의 용도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써야 된다. 자, 그리고 자, 아까 li 보셨고 a를 보셨는데 인라인과 블럭에 대한 차이점도 구분을 좀 더 해볼 거고요. 자, 강제적으로 인라인 요소를 블럭으로 바꿀 수도 있고 블럭 요소를 인라인으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 자, 그 다음에 뭐 넘치는 아이들이 있다면 그것을 이제 오버플로우나 이런 기능을 처리해서 사용하는 것도 있다라고 되어 있지만 이거는 뭐 지금 이야기할 건 아니니까 건너뛰겠습니다. 자, 그럼 돌아가서 코딩 쪽을 보도록 하죠. 자, 제가 우리가 수업을 했던 자료 www라는 폴더 안에서 쓰겠습니다. 없으시면 공유 폴더에다가 자, 공유 폴더에
번역 자료반에다가 넣어드리면 되겠죠. 이곳에다가 대고 자, 필요한 데이터를 담아서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곳에서 자, VS 코드 실행을 하시고 진행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실제로 인덱스를 기준으로 내용상으로는 content.html 이동해라 라고 되어져 있고요. 해당하는 content.html에서는 각각의 페이지들을 이동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때 서버 go live 버튼을 눌러서 서버로 이동을 해서 확인을 하시면 이러한 결과물이 나오겠죠. 아직까지는 뭐 지난 시간에 파일 드렸던 내용 그대로입니다. 다른 한 개도 건드린 게 없어요. 자, 이곳에 진행을 할 건데 일단은 중간에 뭐 오시거나 내가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라고 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공유 폴더에다가 그냥 다이렉트로 쓰겠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다이렉트로 보시고 필요한 거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만약에 이제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은 보고 쓰셔야겠죠. 자, 이곳에다가 자, 여기 layout 01.html이라고 써놓은 이 아이를 그대로 카피할게요. 자, layout 01 html이라고 하는 파일을 그대로 카피를 해서 이어서 나가도 되긴 하지만 전에 데이터하고 일부러 좀 구분하겠습니다. 일부러. 그래서 02라고 사용할 거고요. 기초 앱 레이아웃 개념 추가 이해하기라고 쓰겠습니다. 비슷한가? 추가 공백 이해하기 이렇게 바꿀게요. 현재 저는 content.html 문서고요. 그러면 이제 파일 이름이 없는 아이를 새로 생성했기 때문에 실제로 크롬 브라우저에서는 클릭을 하시면 페이지 이동해봐야 에러밖에 뜨지 않습니다. 없는 파일이기 때문인 거죠. 자, 그럼 이제 이 파일을 우리가 생성하고 진행을 해줘야 될 텐데요. 키보드 컨트롤 키 누르고 이 글자를 클릭하시면 현재 문서 HTML이라는 이 폴더에서 레이아웃 02.html 문서를 생성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컨트롤 키 누르고 클릭하면 자동 생성인데 그게 싫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동일한 이곳에서 쓰니까 HTML 폴더에서 오른 버튼 New File 누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자리에다가 직접적으로 파일 이름 쓰시고 엔터 누르시면 됩니다. 자, 하지만 이제 이곳에 들어갈 데이터들은 사실상은 layout 01.html 문서에 들어있는 아이들과 베이직이 아니죠. layout 01.html 들어있는 문서와 동일한 아이들을 쓸 거예요. 약간의 파일들은 다른 걸 쓰겠지만 그러니 그냥 이 파일 이름을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전체 복사해서 컨트롤 C layout 02.html 쪽에다가 그대로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자, 그대로 붙여넣기 하시면 사실 달라지는 건 전혀 없겠죠. 자, 전혀 없을 거고 layout 01.css라고 하는 src에 들어있는 파일을 열어보시면 여기도 뭔가 쭉 써 있는데요. 이걸 가지고 제가 추가적으로 수정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layout 01.css도 파일을 자, save as를 눌러서 그냥 그대로 02.css 파일로 저장하겠습니다. 기존에 있던 파일을 그냥 카피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01 파일에서 02로 하나를 더 만든 거죠. 카피로. HTML도 02 파일도 수정. 그때 HTML에서 연결되어야 되는 CSS는 01이 아니라 02니까 자, HTML 문서거든요. 이렇게 바꿔주시면 모양은 똑같지만 실제로는 전혀 다른 아이들이 연결되어 있는 파일로 됩니다. 그냥 단순하게 자, 기존에 있던 파일은 앞전에 레이아웃 연습했던 거 자료 그냥 거기서 끝내는 걸로 하고 지금 새로 하는 것들은 똑같은 내용이지만 파일 이름만 바꿔서 혹시 모르니까 CSS도 연결을 새로 해서 진행을 하자 얘기하고 있습니다. 딱히 어려운 건 없죠? 자, 그럼 현재 상태에서 결과물은 들어가 보시면 첫 번째 있던 자료하고 똑같이 결과물이 만들어져 있는 상태예요. 다른 게 하나도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 됐으면 자, 02CSS라고 하는 파일을 가지고 그리고 02 HTML 문서를 가지고 작업을 조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기존 파일 같은 경우는 위에 공간을 좀 띄워놨었어요. 처음에 했던 공백이 좀 작았었기 때문에 일부러 아래쪽에 좀 내려가지고 어떻게 진행됩니다라고 보여드리려고 좀 띄워놨었죠. 그러니까 이 공백을 없애주겠습니다. 자, 저 공백이 들어가 있는 것은 여기 있는 id 랩이라고 하는 샵 랩이라고 하는 CSS에 요 샵 랩 부분이 마진하고 50픽셀의 오토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이 뜻은 위와 아래쪽 공백을 50픽셀을 주고 좌우는 알아서 처리해서 가운데 배치하는 기능이다라고 알려드린 적이 있어요. 그러니 위쪽에 들어있는 50픽셀, 아래쪽에 있는 50픽셀이 필요가 없으니까 지워주시면 돼요. 이렇게 마진이라는 값을 오토로만 바꿔주시면 위로 붙어버리게 되죠. 크게 어려운 건 없으실 겁니다. 끝이에요. 뭐 할 게 있어야지 이거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우리가 작업해야 되는 내용을 보면, 자, 두 번째 작업해야 되는 내용을 보면 왼쪽에 H1이 120에 10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H1 따로 한 적이 없나 보군요. 자, id 헤더라고 하는 곳 내부에 H1이라고 하는 태그를 만들어서 자, 그럼 여기다가도 H1 쓰고요. H2나 3 같은 걸 만들었다면은 아무래도 이렇게 할 수가 없지만 H1은 웹페이지에서 한 번밖에 사용하시지 않는 태그이기 때문에 이렇게 직접 사용하는 것도 있어요. 자, H1에다가 가로값 해서 사이즈는 120 픽셀, 높이값 100 픽셀이라고 일단 쓸게요. 백그라운드 컬러, 배경 색깔은 여기 써있는 거 없네요. 그냥 편하신 대로 회색 톤으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냥 A라는 컬러 사용할게요. 자, 그리고 여기 바로 아래 클래스 내비게이션이라고 하는 아이가 있습니다. 제가 어디를 쓰는지 잘 확인하십시오. 자, 클래스 내비게이션이라고 하는 파트에서 요 클래스하고 안에 들어있는 요 이름 그냥 더블 클릭해서 복사하세요. 컨트롤 C. 이런 거 오토 안 나는 게 좋으니까. 자, 그리고 CSS 쪽에서 점 내비게이션이라고 쓰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클래스 내비게이션이라는 이름으로 들어가게 된 거고요. 자, 이 아이는 일단 사이즈만 보면 400에 102라고 되어 있으므로 가로값 400픽셀에 높이값 100픽셀이라고 쓰고 백그라운드 컬러 코드는 잘 모르겠으면 그냥 옐로우라고 쓰셔도 되고 잘 알고 계신다면은 거기에 상응하는 색깔을 쓰면 되겠죠. 자, 뭐 이런 식으로 FF0 뭐 이렇게 쓰면 되지만 너무 밝을 것 같아서 조금 낮췄어요. 자, 그러면 노란색, 회색의 박스가 들어가는데 제대로 들어갔느냐? 그렇지 않을 거예요. 노란색 박스가 없네요. F12번을 눌러서 어디 갔을까? 랩 안에, 헤더 안에 H1이 있고 내비게이션 봤더니 밑에 있죠. 사실상 당연한 얘기죠. 아래에 있는 이유는 H1과 여기 있는 내비게이션 클래스는 블럭 요소로서 위아래 배치가 되는 아이가 맞기 때문입니다. 해결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면 돼요? 왼쪽, 오른쪽 배치하는 거니까 우리는 플롯이라는 이름을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플롯 한번 써보자고요. 자, 그래서 H1은 왼쪽에 배치할 거니까 플롯 왼쪽, 레프트 하나를 작성을 했다면 그에 준하는 다른 형제 레벨에 있는 요소는 뭐해라? 다 플롯을 주어라. 전부 다. 그렇기 때문에 클래스 내비게이션도 써야겠죠. 어디로? 이건 정해져 있잖아요. 오른쪽으로 가라고. 그러니까 플롯 라이트라고 쓰시면 되는 거예요. 플롯 레프트와 플롯 라이트로 왼쪽과 오른쪽이라는 개념으로 배치를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이에요. 결과는 왼쪽, 오른쪽이라고 둘 모두가 들어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자, 천천히 하겠습니다. 뭐 위치 차단하는 게 좀 시간이 걸리실 수도 있으니까 자, 제가 어디를 가리키는지 HTML을 건드린 적 없어요. 그냥 이 부분 할 겁니다라고 알려드렸고 이 부분을 CSS는 이런 부분을 살짝 수정을 했었죠. 자, 이제 이 상태에서 앞전에 있는 파일들 자, 두 개는 끝났습니다. 뭐 전체적인 내용 처리가 됐는데 픽셀이라고 처리를 해서 정리가 하긴 했지만 사실은 이 부모인 아이가 픽셀로 되어 있으면은 굳이 사실 픽셀을 똑같이 쓸 필요가 없기도 해요. 그래서 뭘 하냐면은 둘 중에 하나예요. 이 부모에 있는 이 아이를 높이값을 오토로 주고 처리를 한다던가 반대로 안에 있는 아이를 높이값을 부모를 따라가라 그래서 퍼센테이지나 인헤드에서 쓴다던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방법을 쓰시면 되겠죠. 어떤 거 사용하실지는 상황과 내용에 따라 달라지기는 하겠지만 일단은 앞전에 있던 내용들 중에 영상을 보셨다는 전제 조건 하에서 한 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도 겸사한 한 번 더 드릴게요. 자, 뭐냐면 플롯을 처리한 아이는 공중에 띄우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높이 값을 처리를 해놓고 나서 그 부모가 되는 헤더라고 하는 아이를 높이 값을 100픽셀이 아니라 오토로 주었을 때 발생하는 문제를 찾아보겠습니다. 자, 이 헤더라고 하는 아이의
높이 값을 오토라고 주고 저장을 하시면 자식인 H1과 내비게이션 자체는 사이즈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대로 결과는 나타납니다.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바로 뒤에 있던 빨간색 헤더라고 하는 아이가 안 보입니다. 확인해 볼게요. 헤더는 높이 값이 제로가 돼 있죠. 이걸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일부러 의도해서 높이 값을 제로로 준 게 아니기 때문에 0이 되어 있습니다. 이유는 하나죠. H1과 내비게이션이라고 하는 이 둘이 사이즈 가진 것이 이 헤더에 딱 붙어가지고 경계 딱 안에 들어갈 수 있게끔 박스가 딱 이루어져야 되는데 얘가 플로 처리된 거니까 앞으로 튀어나간 거예요. 그럼 뒤에 있는 요 감싸고 있는 헤더라고 하는 요 아이는 사실은 안에 내용물이 오토라는 얘기는 안에 내용물이 들어 있어야지만 높이 값을 가지는 흔히 말하는 스프링처럼 되어져 있는 구조예요. 내용물 넣으면 그대로 늘어나는 개념이고. 근데 앞에 딱 빼버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박스가 이렇게 있고 내용 감싸는 건 이렇게 돼 있으니까 뭐 걸쳐질 게 없잖아요. 그러니 이렇게 줄어드는 거예요. 자,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서 필요한 아이가 누구냐면 해당한 이 뒤에다가 임의의 존재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클래스 클리어 라고 하는 태그를 하나 임시로 만들어 볼게요. 자, 임시로. 그리고 저 아이를 클래스 클리어라고 쓰고 가로값 100%의 높이값 20픽셀이라고 쓸게요. 백그라운드 컬러는 7CF. 자, 아무거나 자, 연한 하늘색으로 일단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이 아이는 플롯을 쓰지 않았어요. 원래대로라면 플롯을 한번 썼다면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고서는 그 형제는 뭐해라? 모두 다 플롯을 사용해라 라고 얘기를 했었던 거죠. 그럼 얘는 특수한 상황인가? 일단은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의 결과는 여기 아니고 뒤에 들어가 있습니다. 뒤에 들어간 이유는 하나입니다. H1과 여기 있는 클래스 내비게이션이 플롯으로 띄워져 있기 때문에 뒤에 공간이 있으니 얘가 그 자리를 메워 있는 것 뿐이에요. 개념상으로. 그럼 헤더의 높이 값은 이제 이 클리어라고 하는 클래스의 박스 높이만큼 가지게 되는 거죠. 플롯이 아니니까. 자, 이렇게 박스를 만들어 놓고 얘를 제가 뭐라고 할 거냐면요. 플롯이라는 이름 대신에 플롯이라는 이름 대신에 클리어 보스라고 하는 이름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플롯이라는 이름이 아니라 클리어 보스라는 이름을 만들어 주는 거죠. 자, 클리어 보스라는 이름을 만들어 주면은 이 클리어 보스라는 아이는 무슨 역할을 하냐면 강제로 이 클리어라고 하는 아이가 플롯이라고 써있는 이 두 개를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뭐 이런 식으로 언급을 하는 거죠. 그래서 흔히 뭐 그냥 농담 삼아 얘기하자면 갑자기 자, 우리 몸이 공중에 막 뜨는 거죠. 이렇게. 달나라 간 것처럼. 근데 중력이 없어서 공중에 뜬다라고 가정을 해버리면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잖아요. 계속 둥둥 떠다니겠죠. 근데 그것을 한번 이렇게 쓱 잡아서 빨판 역할을 하는 것처럼 자, 여기 오세요. 이렇게 딱 붙여줄게요. 더 움직이지 않게끔. 이런 받침대 역할을 하는 아이가 바로 요 클리어 보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별거 없어요. 그냥 플롯을 삭제하는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결과는 하나, 둘, 아래 깔립니다. 하나, 둘, 밑에 깔리는 존재가 돼서 이 i에 의해서 헤더의 높이 값을 가지게 된다. 얘기하는 거죠. 자, 이것이 클리어 보스라고 합니다. 플롯의 마지막 존재에다가 처리하는 거예요.
이때 높이 값은 일부러 제가 보여드리려고 20픽셀을 썼지만 실제로는 제로예요. 높이 값이 없어요.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로 값을 100% 쓰긴 했지만 사실은 없어도 상관은 없어요. 가로와 세로 사이즈가 없어도 only 클리어 보스라는 개념, 그리고 얘가 블럭 요소여야 된다는 개념 두 가지만 들어가 있으면 똑같이 처리가 됩니다. 자, 굉장히 많이 쓰는 기법인데 많이 이제 어려워하시는 거니까 기억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 아, 저렇게 쓰면 되는구나. 맞습니다. 맞지만 항상 이렇게 쓸 수가 없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li 태그예요. 또는 dldt 태그예요. DL 안에 들어가는 DT와 DD는 형태는 무조건 DD 아니면 DT 말고는 안 돼요. 또 li 태그는 형태가 li 말고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i를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럼 그 마지막 형태를 li로 쓰면 안 되나요? 내가 보여주고 싶은 li는 10개인데 11개를 만들어야 되는 문제가 생겨요. 나는 컴퓨터에 수강생이 20명이 필요한데 정원이 20명이니까. 근데 이런 문제 때문에 21명이 들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21명째 있는 자리에다가는 당신은 못 듣습니다 하고 나가라고 하는 게 얘랑 똑같은 개념이죠. 말이 안 되죠. 그래서 가상의 존재 하나를 일부러 내세워서 처리하게 하는 겁니다. 그것을 자 이렇게 합니다. 자, 일부러 지웠어요. 제가 일부러 지우고 자, 이 자리 점 클리어라고 하는 자리에다가 id 헤더 id 헤더는 요 감싸는 요 태그인데 네 맞아요. 이곳 내부에다가 방금 전에 어디 있었어요? 여기에 이렇게 존재하고 있었잖아요. 이렇게 존재하는 것처럼 가상의 어떤 존재를 만들게 하는 거예요. 그 존재의 이름이 뭐냐면 애프터라고 하는 태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애프터라고 하는 아이를 만드는 거예요. 자, 근데 이렇게 생기지 않았기 때문에 이건 주석을 걸게요, 일부러. 자, 어떻게 생겨지나 한번 보십시오. CSS에다가 요 애프터라고 하는 존재를 콜론 2개 쓰고요. 애프터라고 씁니다. CSS조차에서도 되게 특이하게 생겼습니다. 자, 이곳에는 자, 저 애프터라는 아이를 써야 되는데 자, 애프터는 반드시 같이 있어야 되는 아이가 있어요. 실이 가면 바늘이 가듯이 애프터를 쓰면 무조건 컨텐트라고 하는 속성을 쓰셔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이 내용을 비워두는 게 아니라 이렇게 따옴표로 영역을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 아이가 값이 있든 없든. 아쉽지만 심지어 이 애프터라고 하는 태그는 사이즈를 가질 수 없는 인라인이에요. 그러니 클리어보스의 조건은 블럭이잖아요. 그래서 디스플레이 블럭 쓰고요. 그 다음에 어차피 사이즈가 필요 없기도 하고 색깔은 필요 없으니까 지우고 누구만 클리어 보스라고 하는 이 아이만 들어가 있으면 되어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해요. 아이디 헤더에 애프터라고 하는 아이를 만들어요. 콜론이 잘못 쓴 거 아닙니다. 2개가 맞습니다. 가끔 하나짜리도 보실 건데 그는 구형 브라우저. 옛날 브라우저들의 형식은 하나짜리였습니다. 2개 다 쓰는 게 제일 좋기는 해요. 자, 그러고 나서 내용 블록과 처리 그것을 플롯 날려주는 클리어보스. 결과 볼게요. 똑같이 문제없이 나옵니다. 근데 태그를 쓴 적이 없는데 보시면 아까 제가 일부러 주석 다른 아이가 요거죠. 주석 바로 뒤에 보시면 어떻게 되냐면 콜론 2개 애프터라고 들어있습니다.
이거 없었던 아이죠, 태그가. 생긴 건 태그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민망하게 생겼어요. 하지만 이 아이는 CSS에서 생성한 태그예요. HTML 문서에 들어가는 요소는 꼭 HTML에서만 만들라는 법은 없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CSS에서도 생성하실 수 있습니다. 그 아이가 before 그리고 after 이 두 개가 가장 큽니다. 여러 개를 만들 수는 없지만 그래도 앞에 하나, 뒤에 하나 정도는 가능해요. 그래서 이 존재를 만들면 이건 HTML의 문법에 맞는 아이가 아니라 아예 별도로 CSS에서 컨트롤하는 거기 때문에 li 요소의 형제들은 다르게 들어올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거에도 성립이 돼요. 왜? 애프터는 CSS 문법과는 완전 별개의 차원이기 때문에. 쉽게 말하자면 유령 같은 존재예요. 우리 눈에는 아무도 안 보이잖아요. 유령이나 뭐 귀신 같은 존재가. 그래서 5명 하고 옆에 6명이 서 있지만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뭐 그런 개념이라 보시면 좀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얘는 안 좋은 아이가 아니라 되게 뭔가 도움을 주는 존재라는 거. 자, 그래서 헤더의 높이값이 생긴다. 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기법이기 때문에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가끔 이제 그런 질문을 하세요. 그냥 어려운데 감석은 이 헤더에다 높이값 주면 안 되나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쇼핑몰이나 뭐 일반 사이트들 가시면 안에 이제 목록이 쭉 있는데 밑에 더보기 버튼을 딱 누르면 페이지가 더 늘어나죠. 더보기 버튼 누르면 또 늘어나요. 그렇게 가려면 반드시 저 아이의 높이까지 오토여야 되고 그 다음에 플롯 처리가 돼서 배치를 하셔야 가능해요. 그래야 가능해요. 그러다 보니까 발생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기억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는 이제 다음 단계로 돌입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냐면 정리됐으니까 안에 li들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를 만들어 보죠. 자, li는 요 내비게이션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요 div 사이에다가 li를 총 6개라고 생성을 해보는 거죠. 필요하다면 글자는 이렇게 쓰셔도 됩니다. 하지만 현재 상태에서 에러가 났죠. li 태그는 반드시 그 부모가 ul이나 ol이어야 합니다. 잘못된 문법이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요? 둘 중에 하나예요. 이 div라고 하는 요소 태그를 리스트로 바꾸던가 ul이나 ol로 바꾸던가 아니면 요 li를 감싸고 있는 거 하나를 더 만들던가. 그렇죠? 쉽게 가려면 이걸 바꾸면 되긴 하겠지만 개인적으로 권장하는 바는 이 내부에 UL을 하나 생성을 하시고 그 안에다가 쓰시는 것을 더 권장을 드립니다. 범위를 한 번 더 명확하게 짚어주는 게 더 좋다. 자, 그런 얘기를 좀 드리면서 자, F튼 요 위로 끌어올릴게요. 자, 그럼 저 UL에 대한 i는 사이즈가 어떻게 돼요? 내비게이션과 같은 사이즈를 가질 거예요. 그럼 뭐 생략해도 되겠네요? 아니요. 생략하시면 안 돼요. 무조건 쓰셔야 돼요. 생략하는 건 없습니다. UL 한 번밖에 안 나왔으니까 그냥 UL에다가 해야겠다. 특이하게 H1 같은 경우만 현재 페이지에서 한 번밖에 안 쓰는 거고 나머지들은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아이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UL은
이렇게 쓰시는 게 아니라 명확하게 내비게이션, 클래스 내비게이션의 내부에 들어있는 UL이다라고 명확하게 언급을 하시는 게 좋겠죠. 지금이야 이렇게밖에 제가 설명하지 않을 거지만 몇 번 연습하시다 보면 사실은 이런 목록 안에서도 또 다른 목록이 들어가기도 하죠. 예를 들어 누르면 이렇게 목록이 있다면 다시 이 내부에 목록이 또 존재하죠. 이 내부에 목록이 또 존재합니다. 이렇게 이것들은 다 뭐냐면 UL 안에 여기 카테고리라는 UL 안에 다시 리스트가 있고, 자 이건 뭐 DT나 이런 거 있죠. DT의 DD라는 항목 안에 다시 리스트가 들어있고 이 안에 다시 또 리스트가 있고 단계를 거치는 굉장히 복잡한 아이들이란 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UL이 여러 번 쓸 수도 있으니 저는 클래스 내비게이션에 어딘가 있는 UL이라기보다는 자식으로 들어있는 UL이라고 언급을 할 거고요. 만약에 그렇게 할 거라면 또 자식인 LI라고 표현하시면 되겠다. 그렇지 않아요. 그냥 어차피 저거 하나씩밖에 쓰지 않을 거예요 라고 한다면 일부 LI 같은 경우 특히나 건너뛰어도 상관은 없겠죠. 자, 손 선택자는 이렇게 쓰셔도 무방하니까요. 자, 하위 메뉴가 없다라는 전제 하에는 이렇게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UL 사이즈를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은 부모랑 동일한 사이즈 해야지. 가로값 100%, 높이값 하고 나서 생각해보니 잘 모르겠네. 알아서 처리하면 되지 않을까? 오토 할 수도 있죠. 아니면 난 부모를 따라서 그냥 갈래. 아니면 inherit이라고 쓸 수도 있는 거고요. 잘 판단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이왕 위에서 언급한 거 오토 주고 저는 이 클래스 내비게이션 자체도 높이값을 오토라고 바꿔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뭐냐면 클래스 내비게이션은 높이값을 자식인 UL의 높이값을 따르겠다. 그럼 이 UL은 클래스 내비게이션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다시 그 자식인 LI 높이값을 따르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따라가는 경우도 있고 자식이 부모를 따라가는 경우도 있어요. 자, 용어들이 조금 헷갈리실 거기 때문에 자주 보시기를 권장을 드립니다. 자, 그럼 밑에 LI들은 왼쪽부터 천천히 하나하나 나열을 할 건데요. 사이즈를 한번 보자고요. 400이라는 곳 안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계산기가 있나? 없네요. 자, 그러면 네이버 칼큘레이터 검색해서 자, 얍. 자, 계산기를 검색할 때 이상하게 나오네요. 자, 그냥 구글에서 검색하면 되군요. 자, 400에서 나누기 6 하면 그냥 66점 쭉 나오죠. 자, 애매한 수치인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그냥 다 건너뛰고 한 60 정도만 써보겠습니다. 수정 어차피 바꿀 건데 어쨌든 가로값 60 픽셀에 높이값은 일단 100 픽셀이라고 써보죠. 백그라운드 컬러를 제 하고 싶은 대로 쓰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 이제 LI들은 어떻게 됩니까? 사이즈를 가질 수 있다면 위에서 아래로 배치가 될 거고요. 사이즈 가질 수 없다면 옆으로 그냥 단순하게 나열하고 있을 겁니다. 확인해 보죠. 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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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 밑으로 떨어지고 있네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이상한 점을 발견했죠. 앞에 분리기호 점이 하나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LI 요소들은 모두 이러한
포인트가 들어있습니다. 분리기호가. 이걸 우리는 뭐 해야 되냐? 제거를 해야 돼요. 즉, 자, 저거 제거부터 할게요. 쭉 올라가서 리셋이라는 개념이 올라가서 모든 거에 대한 표기를 지우셔도 되기는 하겠지만 저거는 only 리스트라고 하는 ul, ol, li에만 들어가는 기능이에요. 그러니 그냥 저는 ul, ol, li 해서 ul과 ol과 li에다가 무엇을 아까 보셨던 분리기호를 뭐라 하냐면 리스트 스타일이라고 합니다. 정확하게 리스트 스타일 타입이라고도 하는데 어쨌든 우리는 이것을 없앨 거기 때문에 하지 말아 있는 거. 그래서 논이라고 합니다. 논이라고. 그러면 제거가 돼요. 내공 싹 제거가 됐죠? 자, 제거를 한 다음에 옆으로 나란히 할 거기 때문에 자, 여기다 플롯 레프트를 걸어버리면 모든 li가 다 나란히 될 거니까 그렇지 않고 내가 나란히 해야 될 i는 여기 있는 클래스 내비게이션 안에 들어있는 li만 나열을 할 거죠.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li에다가 플롯 레프트라고 써줍니다. 자,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li가 가지고 있는 분리기호는 모든 것들의 공통이기 때문에 일부러 공통이라고 하는 내용인 리셋에다가 언급을 했던 거고요. 지금 옆으로 나열한다라는 i는 오로지 얘만 가지고 처리할 거였기 때문에 플롯이라고 쓴 거예요. 단 이때 부모의 값이 정확하게 있다면 상관은 없겠지만 li는 사이즈가 현재 있고 그 부모는 사이즈가 오토로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ul은 이제 사이즈가 없게 되겠죠. 아까 언급했던 것처럼 한 번 더 볼까요? 1, 2, 3, 4, 5, 6으로 나열된 거 확인했고요. 이제 부모인 ul로 가서 보면 가로값은 400이지만 높이값은 0이라고 만들어져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0이 아니라 이 자식인 li 높이만큼 채워져야 되죠. 그러니 아까 했던 것처럼 우리는 li들의 가장 마지막에다가 애프터라고 하는 태그처럼 생긴 모양은 이렇게 생긴 게 아니라 다른 모양이긴 하지만 이렇게 생기는 태그처럼 만들어 줄 겁니다. 하지만 그 아이가 li가 될 수는 없으니까 가상으로 만들어 줘야겠죠. ul의 내부에 들어있으니 우리는 ul에다가 클래스 내비게이션 자식인 ul에다가 아까처럼 애프터라고 쓰고요. 자, 애프터라는 아이가 가면은 동시에 같이 따라가는 무조건 이유 불문 따라가야 되는 컨텐츠가 들어가고 이 아이는 사이즈를 가질 수 없기 때문에 디스플레이 블럭으로 쳐주고 이제서야 클리어 보스를 입력을 하시면 이제서야 클리어 보스라는 아이를 입력을 하시면 결과는 똑같아 보이지만 얘는 사이즈를 가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클리어 보스예요. 자, 매번 똑같은 형식을 사용하기 좀 번거롭다라고 할 때는 이걸 축약해서 어떤 클리어 픽스라는 이름을 가진 형태로 만들어서 쓰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가 되겠죠. 아직은 그렇게 하진 않을 거고요. 저런 개념을 직접 써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되셨나요? 여기까지? 자, 이제 여기까지 하고 나서 보니까 내용이 된 것 같아요. 뭐, 사이 세우는 것들에 대해서는 잠깐 일단 보류를 하고. 자, 그러고 나서, 아, 다 했다라고 생각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우리는 얘를 클릭하고 페이지 이동, 얘를 클릭하고 페이지 이동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다른 데도 많이 있지만, 자, 그런 형태를 한번 잠깐 보자고요. 그게 바로 A라고 하는 나이입니다. A. A라는 태그가 무조건 내가 원하는 대로 클릭하면 원하는 페이지로, 원하는 사이트로 이동하게 만드는 기능이에요. 그럼 난 로고 클릭하면 메인으로 가야지. 그래서 H1에다가 그렇게 되게끔 저는 해놨습니다. H1 내부에 A라는 태그를. 그리고 글자가 들어있기 때문에 클릭할 수도 있는 거죠. 문제는 딱 글자 크기만큼만 링크가 되고요. 없는 데는 페이지 이동이 안 돼요. 그럼 오른쪽에 어떻게 되느냐? 아무것도 안 됩니다. 글자가 A로 감싸져 있지 않기 때문에. 자, 그럼 요 li들, 뭐 글씨를 쓰셨는지 안 쓰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기도 써줘야겠죠. 혹시나 단축키 필요하신 분들은 설명 좀 할게요. 처음엔 클릭 한번 해서 커서 깜빡거리면, 컨트롤과 Alt키를 누른 상태에서 방향키를 내가 원하는 쪽으로 위아래로 움직여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반듯하게 딱 맞춰서 코드가 써져 있어야 쉽게 선택이 가능해요. 자, 근데 만약에 저처럼 이렇게 반듯하게 되어 있지 않다면 그것도 알려드릴게요. ESC 클릭, Alt키 누르고 클릭, Alt 누르고 클릭, Alt 누르고 클릭. 그러면 Alt를 누르고 클릭하는 자체가 멀티로 커서를 깜빡거리게 해서 쓰겠다.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제가 원하는 대로 같이 글씨가 들어갑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바로 쓰고 처리하셔도 되기는 하겠지만 약간 좀 꼼수를 써볼게요. 자, 키보드 Shift 누르고 방향키를 저는 앞에 있으니까 오른쪽으로 누르면 자, 이렇게 해당하는 커서만큼 움직이면서 선택을 해요. 그죠? 뭐 이런 건 다른 문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자, 간편하게 이렇게 선택할 수 있으면 상관없지만 그렇지 않다면 컨트롤 키는 우리가 단어별로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Shift 컨트롤 누르고 그러면은 한꺼번에 선택할 수 있습니다. 대신 칸이 띄워져 있으면 이제 2번 하든 3번 하든 하셔야겠죠. 자, 이 상태에서 제가 지금 글자를 안에 있는 걸 다 선택해 놨어요. Shift 컨트롤 P라고 눌러보십시오. 여기 위치에서는 제가 알기론 여기 있네요. 커맨드 팔레트. 메뉴 뷰에 있는 커맨드 팔레트. 자, 컨트롤 Shift P라고 하는 애를 딱 클릭하시면 선택된 이 영역을 기준으로 어떤 기능을 쓸 수가 있어요. 저는 뭐 할 거냐면 감싸는 어떤 태그를 만들어라. WRAP 쓰시면 이밋이라는 기능 중에서 감싸는 태그를 해당 라인에 감싸는 태그를 입력할 수 있게끔 만들어줍니다. 요거 딱 클릭하시면 모델 창이 하나 뜨면서 꺽쇠가루 안 쓰고 그냥 A 태그를 쓸 거니까 A. 그럼 알아서 나머지 태그를 쭈르륵 넣어줍니다. 네. 아직 엔터를 누르지 마세요. 자, 여기서 뭐 할 거냐면 주소를 담아야 되는데 당장 내가 쓸 주소가 없잖아요. 클릭한 페이지 이동한 주소가 여긴데 그럼 이걸 비워놓느냐? 아니요. 비우는 게 아니라 임시 태그라 그래서 써줘야 돼요. 샵이라고.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href 이러면 이상하게 되죠. 그러니까 A라고 쓴 바로 뒤에다가 대괄호를 열어서 샵 대괄호 닫으면 원래는 들어가는데 얘는 안 들어가니까 어쩔 수 없이 대괄호 안에다가 id는 샵 뭐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됩니다. id가 아니군요. href구나. href는 샵 이렇게
써주시면 들어가요. 물론 이게 귀찮다면 직접 쓰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키보드 엔터를 빵 하고 누르시면 내용이 채워집니다. 자, 직접 하나하나 쓰시는 것도 방법이지만 시간상의 싸움을 해야 되거나 그런 경우에 이렇게 쓸 수 있다. 엔터 하시면 내용 들어갑니다. 자, 그러고 나서 결과 보시면 글자가 파란색으로 바뀌어요. 파란색으로 바뀌고 밑줄이 생겨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건 이 파란색 영역 모두가 링크가 아니라 딱 글자 크기만큼만 링크가 됩니다. 링크인지 아닌지 확인하시려면 클릭해 보시면 알 수 있죠. 위에 샵이라고 하는 뭔가 기호가 주소창에 뜨기 때문이에요. 자, 그럼 이제 A 태그가 생긴 거예요. A 태그가 생겼고 링크를 페이지 이동할 수 있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주소만 쓰면 가요. 자, 근데 문제는 너무 작아요. 세상에 이렇게 조그만 거 클릭하려고 이렇게 크게 만드는 건 이상하지 않나요? 11번가도 보면 글자만큼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좀 제법 크게 만들어 놓을 거예요. 그쵸? 심지어 얘는 글자만큼이 아니라 조금 더 공간이 더 있어요. 클릭할 수 있는 범위가. 보세요. 클릭할 수 있는 범위 있고 풀렸다가 또 글자 크기만큼 클릭하는 게 글자가 뿐이 아니라 아래에도 위에도 공간이 조금씩 있어요. 좀 여유 있게 줘야죠. 왜 이렇게 하냐면 여러분들은 충분히 가능하시겠지만 만약에 손가락이 불편하신 분들 그런 분들은 누르기 힘들어요. 간단하게 한번 해보세요. 어느 페이지든 관계없습니다. 주먹을 딱 쥐고 손가락 펴지 말고 이 상태에서 마우스 움직여 보세요. 움직여가지고 내가 원하는 데를 클릭할 수 있게 갖다 대보세요. 갖다 대기도 힘들지만 이 상태에서 클릭하려고 해보세요. 그러면 누르려고 딱 하는 순간 이렇게 밀려요. 조금씩. 쉽지 않죠. 우리는 이런 가지 고려하면서 만드셔야 돼요. 그러니까 범위가 커야 돼요. 얘는 한참 작잖아요. 갖다 대는 것조차 일이죠. 자, 뭐 저런 걸 접근성이라 그래요. 자, 그렇게 하기 위한 우리가 뭔가를 해줘야 됩니다. 일단 가장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li 자체는 박스가 그래도 제법 크잖아요. 요만큼 채워주면 되지 않느냐라는 거죠. 자, 해봅니다. A가 있으니까 클래스 내비게이션 안에 들어있는 A에다가 이렇게 클래스 내비게이션 안에 li의 안에 들어있는 자식인 A에다가 써보겠습니다. 너무 길어요 하시는 분들은 그냥 이렇게 한다고 해서 문제가 되진 않아요. 저는 얘를 사이즈를 주려고 그래요. 얼만큼? li 크기만큼 주려고 합니다. 가로값 100%, 높이값 100% 하면 되겠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슬프게도 눈곱만큼도 변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여기 있죠. html reference.io라는 사이트에서 보시면 A는 무엇이기 때문에 인라인 요소이기 때문에 사이즈를 가질 수 없는 흔히 말하는 글자라는 개념으로 들어야 하는 거기 때문에 강제로 그럼 우리가 이걸 사이즈를 줄 수는 없나요? 있습니다. 그거를 보이는 형태를 어떻게 얼려주세요. 블럭화 해주세요. 블럭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사이즈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가로 100%, 높이값 100%라고 형성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손가락 모양이 다 들어가는 걸 알 수 있죠. 자, 똑같은 의미로, 동일한 의미로 우리는
H1 안에 들어있는 A도 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CSS에서도 H1의 자식으로 있는 A에다가 자식 표기가 싫으시면 그냥 H1 칸칸 띄우고 A 하셔도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상관없어요. 자, 여기다가 똑같이 디스플레이 블록 가로값, 높이값 써버리시면 어우, H1 크기만큼 링크가 되는 거예요. 자, 됐나요? 네, 이제 여러분들은 인라인과 블럭의 차이점도 알아내면서 각각 이기는데 어떤 역할을 하는지 보셨어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클릭되는 걸 확인했는데 LI들은 어떤 게 LI1이고 어떤 게 LI2일까요? 그 범위는 어딜까요? 어디가 3고 2일까요? 구분이 안 가죠, 이제. 자, 이 범위들을 우리가 이제 맞춰줘야 돼요. 이렇게 그냥 끝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이런 기능들은 있습니다. 자, 보여드리자면 이렇게 해놓고 A에다가 콜론 후보라는 기능입니다. 자, 아까도 애프터라는 것도 보셨지만 자, 하나짜리 콜론도 있어요. 이 후보는 뭐냐면 마우스를 올렸을 때라는 뜻이에요. A라고 하는 요소에다가 마우스를 올리면 뭘 해라? 백그라운드 컬러 배경 색깔 한번 바꿔봐라. 이런 게 가능합니다. 뭐 현재는 LIA 안에 색깔이 없기 때문에 색깔이 있다가 바꾸는 것도 가능하지만 없다가 생기는 것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A에 마우스 올려볼게요. 쓱 이렇게 변하죠. 이것만으로도 이제 좀 더 어디를 내가 누를 수 있는지 범위가 확정이 되는 거긴 한데 문제는 뭐냐면 아까랑 마찬가지로 손가락을 잘 못하시는 분들은 여기를 누르려고 하다가도 여기쯤에서 클릭하려고 하다가도 실수로 조금만 밀면 넘어가 버려요. 그래도 어느 정도 좀 클릭이 안 되는 범위랑 지정을 해주는 게 낫지 않겠냐라는 거죠. 그쵸? 너무 경기가 딱 붙어버리면 내가 이 버튼 누르려고 하다가도 옆에 버튼 누른단 말이에요. 처음에 스마트폰 나올 때 그러지 않으셨나요? 전 손가락이 좀 작지 않아서 그런지 누를 때 옛날 3.5인치 스마트폰 이렇게 누를 때 1딱 누르면 2가 눌리고 지금도 터치 잘못 눌러가지고 옆에 눌리고 막 이래요. 자, 그런 개념처럼 간다는 거죠. 자, 그러니 우리는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뭘 할 거냐? 각각의 공간들을 조금씩 만들어주겠다. 이게 공간을 만들자. 자, 이제 공간을 만드는 개념으로는 마진이라는 아이와 패딩이라는 아이가 있습니다. 자, 이거 설명을 좀 써야 되는데 어디다 쓸까나? 자, 여기다가 쓸게요. 레이어 CSS 밑에다가. 자, 그 전에 보셨던 내용은 일단은 크기를 주는 거 없으니까 좀 쓰면서 할게요. 자, 크기를 주는 것은 흔히 말하는 width라는 아이와 height라는 사이즈를 주는 개념이 있었죠. 자, 그리고 색상을 주는 것은 백그라운드 컬러라고 하는 아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뭐예요? 우리는
배경 색상을 준다라는 개념인 거고, 그 다음에 컬러라고 하는 아이가 있습니다. 이 아이는 글씨 색을 준다라는 개념으로 있죠. 물론 더 많이 있어요. 더 많이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 그 다음에 요소의 형태를 파악하는 것으로서는 블럭이라는 개념과 인라인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가 더 있기는 해요. 인라인, 블럭이라는 것도 있고요. 물론 하나 더 하자면 논이라는 것도 있고. 사실 더 많아요. 테이블 셋, 플렉스, 뭐 등등등등등 너무 많아요. 엄청나게 많은데, 자, 우선은 1차적으로 요 네 가지만 구분하셔도 됩니다. 블럭이라고 하는 아이는 크기 가능하고요. 대신에 쌓이는 것. 인라인은 크기가 불가능입니다. 왜냐면 글씨로 인식되는 아이이기 때문에. 밑에간에 안녕하세요 할 때 안, 그 글자 하나처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옆으로 나열됩니다. 하지만 인라인 블럭은 특이하게도 크기를 가질 수 있지만 옆으로 나열도 됩니다. 되게 특이하죠? 되게 많이 쓸 것 같지만 아쉽게도 이 아이는 인라인적 개념이에요. 즉 인라인 블럭이라고 이해하는 이 아이들은 반드시 블럭으로 감싸진 상태에서 뭔가 작업을 해야지만 쓸 수 있는 아이들입니다. 제한이 좀 있어요. 자, 논이라고 하는 것은 프로그램이 없는 것으로 인지되게 만드는 것. 또한 실제로 우리 눈에도 보이지 않아요. 단 조건이 있습니다. 오디오라든가 비디오의 경우는 소리가 재생되긴 합니다. 실제로 사라진 건 아니고 그렇게 인식되게끔 만드는 거기 때문에 소리를 그냥 재생시켜라고 명령을 내려버리면 나와요. 보이지 않는 소리가 나와요. 일부러 의도하지 않는 한 되게 짜증이 나겠죠. 그리고 그렇게 의도해서도 절대로 안 되죠. 절대 그렇게 되면 안 되죠. 여러분이 이제 웹페이지 딱 들어갔는데 갑자기 소리가 나와요. 근데 현재 내가 있는 공간이 사람들이 되게 많고 시끄러운 공간이에요. 소리를 갑자기 빵 하고 나오면 이상할 거 아니에요. 꺼지지도 않아. 근데 그 페이지는 봐야 돼, 지금. 되게 옛날 문제죠. 저 한 20년 전쯤, 거의 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때죠. 좀, 인터넷이 이제 막 보급되기 시작하고 할 때, 사람들이 자기 블로그에다가 노래 딱 틀어놓고 못 끄게 만드는. 앞만 눌러도 스피커 끄고 막 이랬어요. 그런 시절에 나오는 방법이에요. 접근성에 문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특히. 그리고 데이터가 소진이 많이 되는. 그래서 원할 때 틀어야 됩니다. 자, 그런 얘기를 좀 드려요. 어쨌든 이건 뭐 별개 얘기니까. 자, 논이라고 하는 것은 아예 읽지가 않는, 없는 것으로 인지되는 거다. 자, 라는 개념. 자, 그걸 아까 뭘로 했다? 디스플레이라는 어떤 개념으로 사용을 했었죠. 써놓을게요. 위에는 속성명으로 했는데 여기는 값으로 써놨기 때문에 일부러 써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셔야 되는 건 여백. 자, 여백, 즉 공간으로 인식되는 거. 자, 형태를 우리는 마진이라고 하는 아이와 헤딩이라고 하는 아이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마진과 패딩. 말로서는 사실 조금 감이 안 올 수 있는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이런 식의 얘기를 조금 해보면 그냥 우스갯소리예요.
되게 어이없으실 거예요. 아재 개그처럼 해서. 자, 마지막으로 생각나는 거. 괜히 저는 마늘이 생각납니다. 옆 사람이 마늘을 먹었는데 양치질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냄새 나잖아요. 가까이 가기 싫겠죠. 네. 그래서 그 사람은 떨어집니다. 그만큼 누가 보더라도 옆 사이에 공간이 있는 그 존재감, 그 공간감, 이걸 마진이라고 하는 거예요. 강제로 밀어내서 공간을 만드는 거. 자, 그럼 패딩은 우리가 겨울에 옷을 입고 있는 그 패딩처럼 보이는 것, 그것을 패딩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친숙한 프로그램을 기준으로 설명을 조금 드려보자면, 워드를 잘 못 쓰긴 하지만, 자, 워드를 한번 해볼게요. 자, 워드라는 문서를 쓸 때 처음부터 그냥 쓰지 않죠. 일정량 이런 공간을 내려가지고 쓰시죠. 보시면 글을 여기서 쓰게끔 돼 있어요. 근데 어떻게 있어요? 문서 기준으로 이만큼 떨어져서 작성이 되게 돼 있죠. 그럼 이만큼의 공백은 내가 세팅을 하고 쓸 거 아니에요. 실제로는. 누가 보더라도 이건 공백이 맞죠. 이걸 우리는 마진이라고 해요. 또 다르게 얘기해 볼까요? 여기에 우리가 박스를 삽입할 수 있을 거예요. 삽입해서 도형 여기 있다. 자, 삽입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이 아이를 우리는 또 옆에다가 어떻게 kop여야지? 자, 이렇게 띄우겠죠. 보면 이렇게 사이사이 공백에 누가 보더라도 떠 있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마진이라고 합니다. 어렵지 않죠? 마진 자체는. 자, 근데 패딩의 문제예요. 패딩은 자, 이 박스 안에 글을 쓰는 거예요. 이렇게 글을 쓰는데 자 보시면 글자 어디에 있어요? 요 끝에서부터 써 있는 게 아니라 이만큼 들어가서 써 있잖아요. 지금 누가 보더라도 일정 공간만큼 이렇게 떠 있어요. 근데 흔히 이 공간을 이 박스와 공간이 있다라고 생각 안 하고 그냥 그 내부에 이만큼 들어가게 해서 쓰게 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들어가는 만큼 이렇게 안쪽으로 이만큼 안으로 들어가서 작성이 되게 하겠다라고 표시하는 이 들어간 만큼을 패딩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꿔 얘기하면 그냥 단순한 박스 입장에서는 공간이 없는 거죠. 그냥 아무것도 글을 안 썼을 때, 이런 내용을 쓰지 않았을 때는 그냥 박스 놓고 봤을 땐 공백이 어딨어. 마진이라는 공백만 존재하지. 근데 실제로 안에 내용을 딱 써서 보면 일정 공간만큼이 들어가 있어요. 이걸 패딩이라고 합니다. 자, 단순 제3자가 봤을 때는 사실은 처음부터 감을 잡을 수 없는 아이예요. 패딩은.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매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패딩 옷이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나의 살은 남들에게 보이지 않잖아요. 패딩 옷 두껍게 입으면. 그런 개념. 자, 그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제가 해볼 거는 앞전에 드린 자료에서, 보여드린 자료에서, 아까 여기까지 원래 끝이었고, 자, 여기서 보시면, 전체 맨 뒤에는 요거는 그냥 무시하시고, 요거. 약간 색깔이 칠해져 있는 요 아이가 처음에 우리가 영역을 만들었던 헤더예요. 이름만 바뀌었을 뿐이에요. 헤더라는 박스에다가 아까는 위아래 꽉 차서 만들었었는데 이번엔 공백을 만들었습니다. 무엇이라고? 위 30픽셀, 아래 20픽셀, 왼쪽 20픽셀, 오른쪽 20픽셀만큼의 공간을 만들어서 쓰겠습니다. 라고 표시를 해놨어요. 자, 그럼 일단 왼쪽 오른쪽 무시하고 위하고 아래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게요. 위만 해볼게요. 자, 위는 마진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오케이. 자, 파악을 했어. 자, 일부러 보여드리기 위해서 백그라운드 컬러를 자, 아이디 랩에다가 써놓고 하겠습니다. 자, 일부러. 자,
id 랩에다가 써놓은 이 블랙 컬러는 전체를 헤더를 포함한 감싸는 이 박스 안에 들어있는 컬러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지금은 보이지가 않겠죠. 하지만 랩을 선택하시면 id 랩을 백그라운드 컬러가 여기 언급을 하고 있고 위치는 여기 있습니다 라고는 파악이 가능합니다. 자, 이제 헤더에다가 아까 보신 것처럼 쓸게요. 자, 마진 패딩은 가급적 사이즈가 있는 다음에 쓰시는 게 보편적입니다. 자, 저는 카카오 기준의 가이드를 따르고 있어서 그 기준이 그래요. 자, 다음에 저는 여기다가 마진이라고 했으니까 마진이라고 썼어요. 위에서는 이렇게 하나만 썼어요. 이렇게 하나만 쓰면은 이건 뭐냐? 위, 오른쪽, 아래, 왼쪽 네 군데를 전부 다 통칭하는 거예요. 근데 아까 위라고 언급했기 때문에 위라는 뜻으로 마진 하고 뒤에 대시 탑 이렇게 쓰시면 위에만 공백을 주겠어요 라고 쓰시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어렵지 않죠? 그럼 여기다가 몇 춘 달했어요? 30춘 달했죠? 30 단위 안 쓰면 동작 안 합니다. 픽셀. 자, 씁니다. 그럼 여러분이 생각하셨던 공백은 어떻게 되느냐? 위에 블랙박스가 30픽셀만큼 남고 헤더가 더 보이겠죠? 결과 볼게요. 30픽셀만큼 내려온 거는 맞는 것 같은데 검은색 박스는 없어요. 실제로 아이디 랩이 그만큼 내려가 있습니다. 헤더는 30픽셀만큼 내렸거든요. 왜지? 원래 이렇게 되나? 자, 아래쪽 20픽셀만큼 또 띄운다 그랬으니까 마진 아래쪽은 버텀이겠죠? 버텀 또 띄워봅니다. 자, 아래쪽으로도 한번 띄워봅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결과로 보시면 아래쪽의 공백, 버텀 20픽셀만큼 또 어떻게 될 것인가? 아래는 또 희한하게 검은색 박스가 생겨요. 헤더가 아래를 그만큼 밀어냈습니다. 사이가 떠 있는 거 보이시죠? 자, 희한한 일이 생겨요. 자, 이건 왜 이런 현상이 생기냐면 마진을 사용 시 내부 요소 중에서 첫 번째 요소에 마진 탑을 사용하면 자신이 아닌 부모 요소가 내려옵니다. 사실 헤더가 아니라 그 안에 자식이 누군가가 또 첫 번째 마진탑 썼다면 헤더가 내려온다는 얘기고, 근데 그 헤더가 또 만약에 처음이라면 그 부모의 랩이 또 내려오고 계속 연쇄작용하는. 쉽게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아이랑 이렇게 어디를 올라갔어요. 자, 약간 낮은 이렇게 뭐 담 같은 데 올라갔어요. 그리고 아이한테 자, 여기서 한번 내려가 봐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아이가 무서워가지고 엄마한테 매달리는 거예요. 엄마 같이 가. 그래서 엄마가 그래 알았어. 그리고 엄마가 다시 안고 내려가는 거예요. 이런 개념이에요. 아이가 내려가진 않아요. 이게 더블 마진 효과라 그러는 건데, 더블 마진 효과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첫 번째는 자신이 내려오는 게 아니라 부모를 끌고 내려와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많이 왜 그러지 하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특히 첫 번째 요소는 더 그렇기도 하거니와, 자, 이런 경우에 해결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패딩이에요. 만약에 부모에서부터 공간을 주고 싶다면 아까 얘기 드렸던 것처럼 안에 들어있는 내용물 기준으로 사이를 띄우려고 한다면 뭐 어떻게 하면 돼요? 이 박스가 안에 공백을 딱 이만큼 제한으로 여기서 작업할 수 있게끔 만들어라고 환경을 만들어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마진탑 대신에 자, 요 라인 일단 통으로 지울게요. 자, 마진탑을 헤더에다 주는 게 아니라 누구에다가? ID 랩에다가 마진탑을 쓰시는 거예요. 이때 마진이 이미 있기 때문에 또 써야 된다라고 하신다면 오토를 먼저 쓰고 뒤에다 쓰셔야 돼요. 안 그러면 이 마진 자체는 위, 오른쪽, 아래, 왼쪽을 전부 다 한꺼번에 칭하는 거기 때문에 지워질 수 있어요. 왜냐면 마진 탑 썼는데 마진 오토를 주라 그래요. 그럼 마진 오토는 전체를 다 칭하는 거니까 탑을 지워버리겠죠. 그래서 30픽셀이라고 쓰시면 되는데 일단 ID 랩도 뭐가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요소고 위에서 떨어진다는 개념이잖아요. 근데 제가 뭐라 했어요?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내부를 밀어내라고 했죠. 그러니 마진탑이 아니라 결과는 똑같이 떨어집니다. 어디 갔어? 똑같이 내려와요. 근데 랩이 똑같이 내려옵니다. 그러니 무엇을? 패딩이라는 개념으로 밀어주시면 돼요. 패딩. 일종의 진공백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보시는 바와 같이 마진이라고 하는 아이보다도 랩에서 강제로 30픽셀만큼 밀어내렸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내용이 들어가는 것으로 인지가 가능한 거죠. 내려서 쓰게끔. 그러니까 일부러 그냥 공간을 띄울 거라면 상관이 없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일 때는 지금 보신 것처럼 패딩이 필요할 수도 있다. 이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아래쪽으로는 어떻게 하나요? 아래쪽은 당연히 마진 버텀을 써도 상관이 없겠죠. 공간을 그만큼 띄우는 거니까. 간략하게 요 딱 두 개만 보더라도 마진과 패딩이라는 개념이 조금 정리가 되시죠? 자, 아직 많이 다가오지 않더라도 곧 이제 좀 더 해결이 가능하실 겁니다. 자, 해볼게요. 자, 단순하게 이렇게 해서 위아래를 띄우는 것이구나. 마진, 패딩이라는 개념 이렇게 들어가는 거구나. 라고 정리를 내리셨다면, 자, 또는 아직 어렵다면, 그 다음 또 보겠습니다. 그래서 공간을 만들어 놨는데 잘 보시면 제가 랩에서 공간을 내린 게 아니라 잘 보시면 여기 헤드박스 자체에다 공간을 준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제가 이렇게 써놓은 거는 뭐냐면 위에 공간을 띄워라가 아니라 안쪽으로 공간을 만들어 주세요라는 개념을 써본 거죠. 안 그랬으면 이거를 제가 지워놨을 거예요. 위에 반투명한 처리한 것처럼. 그 얘기는 뭐냐면 안쪽으로 공백을 줘라 라는 개념으로 쓸 거니까 수정 다시 합니다. 어떻게? 패딩 탑을 ID 랩에다 주는 게 아니라 헤더에다가 주면 되지 않느냐. 그럼 이때 마진 먼저 쓰고 패딩 그 다음 많이 쓰니까. 자, 아래로 주는 건 꼭 마진 버텀을 줘야 되나요? 패딩 버텀을 주면 안 되나요? 어떤 상황은 여러분 선택지에 따라 달린 거예요. 마진을 주셔도 되고 패딩을 줘도 되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 선택인 거죠. 저는 패딩 버텀을 더 좋아하니까 패딩 버텀으로 써보겠습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 다르게 쓸 거지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일부러 두 개를 다 써봤어요. 그러면 위, 아래만큼 헤드박스가 들어가는 형태로 처리가 되죠. 마진을 쓰시든 패딩을 쓰든. 자, 이름을 계속 바꿔가면서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지 빨리 파악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패딩 버텀 아직 어려운 것 같아요. 그냥 마진으로 해주세요. 네, 마진으로 해드릴게요. 자, 이런 식으로. 그러면 헤드박스는 위에서부터 이만큼 내려와서 작성을 하고 헤드박스와 섹션 사이는 공간을 주겠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어렵다면 지금부터 여기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왼쪽 오른쪽에 20픽셀씩 공간을 주겠어요 라고 한다는 얘기는 왼쪽에 공간을 줄 건데
헤드박스가 강제로 안쪽으로 딱 밀어주면 편할 거 아니에요. 그럼 굳이 여기다가 마진 레프트 20픽셀, 마진 라이트 50픽셀 이렇게 하지 않아도 돼요. 물론 해도 됩니다. 여기다가 마진 레프트, 마진이 아니죠. 패딩이죠. 왜냐면 이미 가로까지 꽉 펴는데 마진 써버리면 늘어나니까. 자, 마진 레프트 20픽셀. 자, 패딩이죠. 자꾸 말을 잘못했네. 패딩 레프트 20픽셀, 패딩 라이트 20픽셀 이렇게 씁니다. 자. 그럼 왼쪽, 오른쪽의 공백을 만들어내는데 현재는 가로값이 100%인 상태에서 늘어나는 거예요. 이때 가로값은 안쪽으로 줄어드는 게 아니라 내가 준 만큼 부피가 더 늘어나게끔 만들어져 있어요. 부피가. 즉 무슨 말이냐면 가로값 100%를 기준으로 플러스 20픽셀 플러스 20픽셀 즉 100% 플러스 40픽셀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튀어나가요. 튀어나가는 게 아니라 난 안쪽으로 강제로 밀어넣고 싶은데요. 그럴 때 필요한 명령어가 하나 있습니다. 박스, 사이징, 보더 박스. 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그냥 정원 통째로 그냥 외우세요. 패딩을 썼는데 박스 사이징을 쓰면 지정된 사이즈보다 안쪽으로 모든 게 처리가 될 거야. 그런 개념이에요. 일러스트레이터나 아니면 다른 것 이제 디자인 프로그램 써보신 분들 아실 텐데 선을 바깥으로 줄 거냐 안쪽으로 줄 거냐 이런 개념이죠. 쉽게 말하면. 자, 이렇게 해서 결과를 보시는 바와 같이 아까랑 다르게 튀어나가는 것 없이 안쪽으로 모든 게 다 완성이 됩니다. 안쪽으로. 그죠? 아, 쉽지 않은데. 네, 쉬운 거 아닙니다. 쉬운 개념은 아니지만 계속 보면서 만드셔야 돼요. 별 수 없어요, 이건. 자. 패딩 너무 많아요. 줄일 수 없나요? 가능해요. 줄일 수도 있어요. 줄일 수도 있지만 일단 그냥 가겠습니다. 개념 잡는 게 더 필요하니까. 자, 그렇게 돼서 형태를 만들어 놨는데 H1의 높이값을 150에 높이값 50으로 줄이고 싶대요. 이미 우리는 H1 여기 안에 들어있는 LI들에 의해서 처리가 되게끔 해놨기 때문에 H1을 단순하게 50픽셀로 줄이면 그리고 LI들 높이값이 좀 더 작은 것 같네요. LI 크기값을 40으로 줄이래요. 그럼 LI의 아래쪽에 있는 높이값도 40으로 줄일게요. 이렇게 자, H1에서 높이값 줄이고 LI에서 높이값을 줄여봤습니다. 모든 아이들이 헤더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이 감싸고 있는 아이들은 자식에 의해서 높이값이 커지는 개념들을 만들어 놨어요. 물론 A는 오히려 그 부모값 따라가라고 해놨지만 그렇기 때문에 줄이면 당연히 헤더의 전체 높이는 그만큼 작아질 수밖에 없게 되어져 있습니다. H1의 크기를 줄였더니 더 작아지고 안에 LI를 줄였더니 H1의 크기가 있으니까 조금 공간을 더 주는 거 말고는 없죠. 확인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고 이제 내비게이션의 영역을 보시면 제가 드린 자료 보여드리는 이 자료에서는 노란색의 공간이 좀 있네요. 노란색 이만큼을 좀 내려와서 쓰고 싶어요. LI 높이가 40이고 클래스 내비게이션의 높이가 50 정도 되어 있대요. 그 얘기 뭐냐면 10 정도 남잖아요. 10만큼 내려와라 라는 개념인데 LI에다가 마진 탑을 주면 되겠지. 됩니다. 돼요. 하지만 LI의 첫 번째 요소도 들어있고요. 물론 플롯이 들어있기 때문에 의미는 없어요. 사실은 다 먹어요. 일단은.
먹지만 li 자체를 하나 높이값 준다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거보다는 위에서부터 처리하는 게 더 좋기 때문에 부모 쪽에서, 내비게이션 쪽에서 여기다가 패딩 탑이라고 쓰시는 게 더 좋은 표현입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면 부모에서부터 내려와 있을 거예요. 내려온 거 보이시죠? 내비게이션 자체를 통째로 내는 게 아니라 내비게이션에서 안쪽으로 공백을 딱 준 거예요. 그 안에서 뭔가 처리를 해라 라고 만들어준 거죠. 위에는 당연히 내비게이션 밑으로 떨어져 있는 상태고 li는 그대로 처리가 되어 있겠죠. 이때 li와 li 사이를 또 늘 간격을 띄워보고 싶어요. li 하나가 60픽셀이에요. 근데 전체는 400이에요. 그럼 흔히 자 400 라는 뜻이니 400 나누기 6은 이건데 너무 많은데 그래서 우리가 뭐 했냐면 60씩 했어요. 그래서 곱하기 6 했더니 360이 남아요. 40이 남죠. 애매하게 좀 작게 남은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줄일게요. 하나당 50 정도 줄게요. 곱하기 6 했더니 300이니까 100픽셀 남아요. 자, 일단은 사이즈를 좀 줄여보고 자, 너무 큰 것 같아서 50으로 줄였고요. li를. 그럼 300이 되고 사이는 총 6개니까 5개 공간만큼에다가 20픽셀씩 주면은 400 딱 들어가겠죠. 그래서 흔히 사이 공간을 줍니다. 패딩을 줄까요? 마진을 줄까요? 사실 관계없어요. 근데 여러분 시각적으로 보이는 건 떨어뜨리는 게 나으실 테니까 마진 라이트 또는 마진 레프트라고 쓰시면 되겠죠. 저는 레프트를 할게요. 마진 레프트를 20픽셀이라고 써보겠습니다. 자, 개념들이 쉽지는 않으실 텐데 마진이 무엇이고 패딩이 무엇인지 고민해 보십시오. 자, 그러면 li들은 모두 각각의 사이 공간을 가집니다. 자, 보시면 결과는 첫 번째 아이가 공간, 두 번째 아이 공간, 세 번째 아이 공간, 네 번째 아이 공간, 다섯 번째 아이 공간 생겼어요. 근데 왜 여섯 번째가 없고 밑으로 떨어지냐면 모든 li들이 공간까지 다 계산을 해서 넣어보시면 400이 아니라 420이에요. 요 사이가 5개지 처음 거부터 적용을 했으니까 얘까지 포함해서 420이잖아요. 그럼 100%보다 넘어가는 거니까 마지막 아이가 떨어져야지만 이 5개가 나란히 들어갈 공간이 나오는 거예요. 튀어나가는 건 없거든요. 그러니 이렇게 공간이 채워져요. 그럼 어떻게 하냐? 첫 번째 있는 아이의 마진값을 빼버리면 될 거 아니에요. 쉽게 말하자면 그렇죠. 자, 뭔가 좀 복잡해지고 있죠? 전체에다가 공간을 다 준 다음에 나는 그 중에 첫 번째 요소에다가만은 공간을, 마진을 빼버리고 싶어. 이런 식으로 씁니다. 선택자 중엔 부모, 자식 선택자가 아니라 해당하는 아이들의 연달아 있다는 목록이라는 개념으로 NTH, child라는 개념이 있어요. 연달아 되어져 있는 아이들이라는 개념이죠. 1등, 2등, 3등, 4등 이렇게 할 때 1등은 1ST, 2등은 2ND, 3등은 3RD, 그 다음 4등부터는 4TH, 5TH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n번째 들어있는 child, 자식 요소 li를 child라고 계산을 해서
n번째 있는 i라는 개념이에요. 여기다가 첫 번째 라고 쓰는 거죠. 1. 첫 번째라는 i에다가 마진 레프트를 없애세요.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자, 쉬운 단어들은 아니에요. 사실은 단어들은 아니지만, 자, 공간이라는 거를 줄 수가 있는데, 이때 마진이라는 개념이 있고, 패딩이라는 개념이 들어있어요. 어떤 의미를 가진지 한 번 더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서, 모든 아이들을 다 줬다가도 일부를 뺄 수가 있습니다. 그때 일부를 클래스 이름 직접 지정하는 게 아니라, 보시는 것처럼 몇 번째, 순서 번째라는 걸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걸 nth child라고 해서 쓰는 겁니다. 그럼 보시는 것처럼 딱 들어갑니다. 주의하실 점이 하나 있어요. 완전하게 100%딱 맞춰 놓은 형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확대 축소하기 위해서 컨트롤 키 누르고 휠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럼 잘못하면 끝에 아이가 뚝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면 소수점으로 처리할 수는 없거든요, 얘네들을.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0점 몇 픽셀씩 모자르는 경우가 생겨요. 표현하다 보면. 그러면 약간이라도 넘치면 뚝 떨어집니다.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그거는 조금 조심하셔야겠죠. 딱 맞춰서 사실 재는 게 아니라 약간의 여유를 두고 작업하시는 게 좋아요. 1픽셀, 2픽셀 정도만이라도. 자, 일단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린 거는 마진 패딩인데요. 사실 뭐 많은 이제 이론적인 설명도 좀 해드리고 해야 여러분들이 좀 더 쉽게 다가가실 수 있기는 한데 그러지 못한 게 조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린 자료 중에서 보시면 자, 어디가 G 자료 중에서 여기 mpbo라고 하는 파일이 하나 있어요. 워크데이터라고 해서 열어보시면 이 안에 마진과 패딩에 대해서 보도 아웃라인도 있지만 열심히 제가 설명을 조금 써놨습니다. 개념적으로 마진 탑은 어떻게 되는 거고 라이트는 어떻게 되는 거고 이거를 하나 썼을 때 두 개 썼을 때라는 개념도 좀 써놨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의 자체에 대한 개념은 마진, 사람과 사람 사이의 공간, 패딩, 두껍게 옷을 입은 그 형태처럼 들어있는 공간이라는 개념 조금 더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써야 될지. 모를 땐 일단 마진부터 쓰면 됩니다만 실제적으로는 패딩의 사용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념을 뭐 제가 아주 상세하게 써놓고 싶지만 또 그러진 못했지만 한번 읽어보시고 보시면 그 다음 작업 진행할 때 좀 더 편해지지 않을까 싶어요.